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골드메틀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젤리의 마지막 상태, 젤리를 마우스로 이리저리 들어가서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여기 상점에 팔아보는 그런 기능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 마우스의 위치죠. 자, 이 마우스의 위치를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일단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여기 메인 카메라 있죠. 자, 이거를 여기 볼트 변수의 씬 여기다가 추가를 합시다. 그래서 카메라라고 추가를 하고요. 카메라. 자, 카메라 선택하시고, 그래서 메인 카메라를 들어가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 자, 이 카메라가 왜 필요한가? 자, 다시 이렇게 3D 놓고 볼게요. 지금 우리 UI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스크린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는 이 스크린 좌표에서 움직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스크린이 아니고 여기죠. 월드. 그래서 스크린 좌표계를 이 월드 좌표계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일단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이 기능을 만들기 위한 슈퍼 유닛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트 플로우 매크로 하나 선택하시고, 겟 마우스. 자,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매크로는 슈퍼 유닛이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풋 유닛 추가해주시고, 바로 아웃풋 유닛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프 인스펙터 창에서 자, 인풋은 인풋대로, 컨트롤 한번 넣어주시고요. 아웃풋은 아웃풋대로 컨트롤 나가게 해줍시다. 그리고 지금 이 유닛을 쓰게 되는 목적이 월드 포지션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벡터 3까지 내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밸류 아웃풋에다가 포인트 하신 다음에, 자, 타입은 벡터 3. 자,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죠. 그럼 이제 로직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생성했던 카메라부터 가져올게요. 자, 씬에 겟씬 카메라. 자, 그 다음 필요한 거는 마우스의 위치입니다. 자, 여기서 get 마우스 포지션. 자,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인풋 여기에 get 마우스 포지션이 있어요. 자, 2개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스크린 좌표계에 있는 마우스 포지션을 월드 좌표계를 바꿔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자, 요거는요, 스크린 검색하시고 월드 검색하시면 요렇게 바로 나옵니다. 자, 카메라에 있는 스크린 투 월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연결 해주면 되겠어요. 굿. 자, 그러면 월드 좌표계의 벡터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젤리 같은 경우에는 Y축으로 움직이면은 Z축도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Z축도 Y값을 넣도록 한 번 더 추가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set Z축은 자, 하나 추가. Y축 값을 가져오면 된다. get Y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벡터 연결, 값 연결, 또다시 벡터 연결. 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주시고요. 자, 이렇게 설정 완료됐네요. 최종적으로 Z축까지 바뀐 벡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Z, 자, 지금 요걸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값이 없죠, 벡터가. 자, 그래프 인스펙터 창에 보시면은 체인에이블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하게 되면은 받는 값이 이렇게 다시 나가게 설정할 수 있어요. 편리하죠. 자, 웬만한 유닛들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환된 값을 바로 다음 유닛에 사용하고 싶다. 자, 이럴 때는 이 체인에이블 옵션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get mouse point라는 새로운 슈퍼 유닛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걸 써야죠. 어디에서? 젤리한테 써먹어야겠습니다. 자, 지금 젤리는요, 아이들, 워크, 그리고 터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빈 공간 있죠? 자,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합시다. 자, 크레이트 플로우 스테이트 하나 하시고요. 요거는 픽입니다. 집어들다.
자, 드래그 뭐 젤리라고 할게요. 자, 테스트를 위해서 업데이트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자, 매크로 겟 마우스 포인트 이거를 가지고 와서요. 젤리의 위치를 정해주는 셋 포지션 연결,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여기 위치 벡터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이게 기본 로직이에요. 자, 나간 다음에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요거 픽을 우클릭해서 토글 스타트 누르시고요. 자, 그럼 기본 실행 상태가 됩니다. 근데 얘도 지금 실행을 되죠. 자, 이 녀석은 이렇게 끕시다. 토글 스타트 이렇게 해서 기본 상태를 바꿔봐요.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젤리가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 됐어요. 자, 성공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그냥 기본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클리어해서 드래그 할 때만 이렇게 이동을 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원래대로 돌려놓읍시다. 젤리를 건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 터치 부분입니다. 자, 터치 한번 들어가 보아요. 그러면 다시 이 온 엔터 스테이트 여기에 이제 컨트롤이 딱 하나만 흐르죠. 자, 이거를 끊어주시고 두 갈래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SEQ 이렇게 하면은 시킨스라는 유닛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컨트롤을 여러 개로 분배해주는 약간 병렬 처리, 자, 그런 유닛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원래 있던 대로 흘려 보내주시고 하나는 이제 드래그, 이제 픽을 위한 컨트롤을 하나 새로 분기점 만들도록 하죠. 요 젤리를 클릭을 하다가 그대로 꾹 누르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픽 상태에 돌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꾹 누르는 시간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거를 자, 베리어블즈 그래프에서 자, 셋 그래프 베리어블 자, 픽 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요거는 0이겠죠? 자, 플루트 값 가지고 와서요 0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 얘를 쭉 끌어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구만. 젤리를 마우스 한번 딸깍 클릭하게 되면은 픽 타임이 0으로 딱 이렇게 변수가 되죠. 그건 그런데 젤리를 꾹 누르게 된다? 자, 이 이벤트도 필요하죠. 그거는 어디에서? 자, 이벤트 인풋 여기에서 온 마우스 드래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할게요. 요거는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하게 될 때는 이제 델타 타임을 계속 더한 값을 여기 픽 타임에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0도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래프 픽 타임을 가지고 온 다음에 델타 타임이랑 더한 값이죠. 이렇게 두 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0을 가야 되고 우리가 마우스를 꾹 누를 때 혹은 이제 드래그 할 때는 자, 이 값이 필요하죠. 자, 이거를 여기 하나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그냥은 안 됩니다. 자, 0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바뀌어지죠. 아하.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또 특이한 유닛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컨트롤 가신 다음에 셀렉트 온 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와, 되게 생겼죠. 자, 이거 해체할게요. 셀렉트 온 플로우입니다. 흐름에 따라서 값을 이렇게 내놓는다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처음 이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A 값을 내보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꾹 누르거나 드래그를 한다. 그러면은 이 델타 타임이 계속 더해진 값, 그리고 누르는 시간이죠. 드래그한 시간, 그것을 여기 이렇게 내보낸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특이한 유닛이기 때문에 처음 보시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잘 관찰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제 볼트로 이제 게임을 개발하실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유닛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픽 타임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하나로 묶을게요. 그래서 그건 뭐 어떻게 된 거죠? 픽 타임이 0.5초 이상이 돼버리면은 상태를 변화시키도록 하죠.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그 드래그 그 픽 스테이트로요. 그러면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로직. 자, 그레이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A로 주시고요. B는 0.5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브랜치 쓰면 되겠네요. 그렇지. 연결. 그래서 0.5초보다 넘는다. 스테이트 이벤트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추릴 때 말이죠. 네임은 픽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룹 지정하시고요. 자, 어때요? 깔끔하게 딱 들어졌죠? 그래서 위쪽은 우리가 클릭했을 때 그 젤리 얻을 때 쓰는 로직이고, 아래쪽은 우리가 계속 꾹 누르거나 드래그 했을 때 작동하는 로직. 이렇게 두 개의 자 로직으로 약간 병렬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프가 꽤나 이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를 내보냈으니 받아야죠. 자, 다시 나간 다음에 자, 터치해서 픽으로 가는 트랜지션을 하나 만들고 이벤트 더블 클릭. 그런 다음에 이벤트에 유니티 이벤트, 그래서 픽이라고 해서 이벤트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나요? 그러면 돌아갔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베리어블즈 해서 직접 이 그래프를 한번 보고 해요. 자, 터치 상태 여기 한번 들어가신 다음에 일단 젤리를 몇 번 클릭해 봅시다. 자, 클릭. 자, 그럼 픽 타임이 이렇게 바뀌죠. 하지만 단일 클릭 같은 경우에는요, 뭐 0.06초, 0.03초 정말 작은 시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꾹 누르고 드래그를 해봐요. 꾹 누르고 드래그. 그 0.5가 딱 되자마자 바로 이벤트를 내보내서 지금 픽 상태에 돌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젤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와야죠. 지금 노는 건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말인 게 지금 우리 들어가는 트랜지션만 돼 있고 지금 나가는 트랜지션은 없죠. 그죠? 자, 이거를 한번 구현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 젤리를 놓는 위치가 하필이면은 이 경계 바깥이야. 이쪽 뭐 이쪽이나. 자, 그러면 이건 약간 게임상의 오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경계 안쪽, 우리가 예전에 포인트 3개, 여기 창 2개라 한가운데 위치 지정한 거 기억나십니까? 젤리가 경계를 닿았을 때 이제 되돌아갈 위치 우리가 3개 정해주었죠. 게임 매니저에서 말입니다. 여기 포인트 리스트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서 하느냐? 역시 픽에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on exit state 쓸 거예요. 가장 먼저 자, 지금 경계 바뀐지 아닌지 체크해야죠. 그거는 이미 우리가 다 구현을 해놨지요. 자, 체크 보더 가지고 옵니다. 연결해 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웃사이드일 때는 어디로? 그 3가지 점 중에서 하나. 이번에도 매크로에서 자, 셋 포인트, 그러면 셋 중에 하나 가져올 거예요. 그거를 여기 셋 포지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자, 근데 이 on exit state는요, 이 상태에서 나갈 때 실행하는 로직이고, 누군가 이 상태를 나가게끔 해줘야 할 텐데요. 그거는 트랜지션에서 바로 해주죠. 이벤트 2번 클릭해줍니다. 그럼 어떤 이벤트? 마우스를 손 떼면 되죠?
이벤트 인풋 온 마우스 업입니다. 짠, 이렇게. 그럼 우리가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은 픽 상태에서 이 아이들 상태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나가면서 이 on exit 스테이트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로직이 실행될 겁니다. 자, on enter 스테이트는 지웁시다. 여기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래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꾹 눌러서 들어가 해보고 바깥에서 떼면은 이렇게 돌아온다. 됩니까? 자, 다시 이렇게 이렇게. 자, 세 가지 원래 위치로 랜덤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젤리를 집어서 드래그 하는 것까지는 완료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한 개 남았습니다. 자, 이 시간의 목적인 젤리를 이렇게 집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에 갖다 떼면은 젤리를 파는 그 기능을 한번 지금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젤리가 지금 얼마인지부터 좀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거는 어디에서? 자, 게임 매니저에서 우리가 이렇게 포인트 리스트하고 그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집어넣었던 것처럼 여기에 또 배열로 미리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스크립트 열어줍시다. 그래서 위쪽에다가 퍼블릭, 이번에는 인턴입니다. 인트 배열, 자, 젤리의 골드 리스트 이렇게 정해주죠. 네, 다른 뭐 함수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변수 선언하시고 이제 나가시면 이렇게 인스펙터 창에 젤리의 골드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자, 여신 다음에 사이즈는 젤리가 총 12마리 있죠. 그래서 12개 입력해 주시고요. 제가 적절하게 가격을 책정해서 왔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한번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젤리는 100골드, 그 다음엔 200골드, 그 다음에는 500골드, 그 다음엔 1000골드, 그 다음엔 1500골드, 그 다음에 2000골드, 그 다음에 3000골드, 5000골드요. 자, 그 다음엔 7500골드, 그 다음에는 10,000골드, 그 다음에는 25,000골드. 자, 점점 비싸지죠? 자, 마지막 최종은 50,000골드입니다. 자, 이렇게 가격을 만들어 주셨나요? 자, 그렇다면은 툴, 볼트, 업데이트 유닛 옵션스, 자,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가격은 책정이 되었고요. 젤리를 여기 끌어서 놓았을 때 지금 젤리가 이 버튼 위에 있다. 자, 그거를 알려주는 뭔가 기능이 하나 필요하겠습니다. 그거는 이 버튼 뭐냐고 있죠. 그래서 이 버튼에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레이트 볼트, 자, 플러 매크로 버튼, 자, 셀, 자, 판명 버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버튼 위에 올렸을 때 그거를 이벤트 엔터로 잡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버튼에서 나갈 때는요, 그때는 뭐 EXIT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이벤트를 뭐 받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엔터일 때는요, 씬에 어떠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지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거는 is sell, 판매 가능. 자, 이렇게 부울값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유닛 variables scene, 자, set 하신 다음에 is sell 어떤 값이요? 부울값이죠. 자, 연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마우스가 이 버튼에 들어갔을 때는 체크,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고요.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아래로 똑같이 붙여주고, 다시 아직 판매 안 했고 그대로 다시 마우스를 바깥으로 빼면요, 그럼 판매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체크 해제. 자, 이렇게 하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자 캔버스에 자 라이트 버튼 이 셀 버튼에다가 플로우를 추가하도록 하죠. 애드 컴포넌트 하신 다음에 볼트 플로우 매크로 방금 만들었던 버튼 쉘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은 누가 이 엔터랑 EXIT 이벤트를 날려주나요? 물론 이 버튼이 해야죠. 하지만 이 버튼에 대한 이벤트는요 기본적으로 온 클릭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마우스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 이벤트를 새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애드 컴포넌트 하신 다음에 이벤트 트리거 라고 검색하시면은 하나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컴포넌트가 add new type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UI에 대한 어떤 이벤트를 사용할래 라고 쭉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포인터 엔터 하고요, 포인터 EXIT 여기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둘 이렇게 추가를 하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우리가 온 클릭에서 했던 것처럼 플러스 눌러주시고, 자 여기 오브젝트는요 그냥 자기 자신 놓으면 되죠.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들어있는 이 플로우 머신에다가 저 아래에 있는 자 트리거 유니티 이벤트 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말 그대로 유니티 이벤트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받을 수 있죠. 엔터는 엔터끼리, 자 나가는 거는 나가는 것끼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튼도 완료가 되었고 가격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로직만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젤리로 돌아옵니다. 젤리 들어주시고요. 자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 가격 책정한 대로 젤리를 판매했을 때 얼만큼 벌어들이냐 그거를 담당하는 로직, 자 슈퍼 유닛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겟 젤라틴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겟 골드라는 플로우 매크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슈퍼 유닛이니까 인풋 아웃풋 챙겨주시고요. 자 그래프 인스펙터 상에서 컨트롤 한 개씩 추가요. 그럼 먼저 젤리의 가격, 우리가 매니저에서 선언했던 이 값을 가지고 와야죠. 매니저는 우리가 씬에다가 저장해놨죠. 씬 겟 매니저, 그 매니저에 있는 어떤 값? 자 겟 젤리 골드, 그러면 이렇게 겟 젤리 골드 리스트가 나옵니다. 요건 리스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젤리를 판매하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젤리의 값 요걸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콜렉션 리스트 겟 리스트 아이템 가지고 와야죠. 연결. 그래서 인덱스를 어떻게 이 젤리의 ID 값으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겟 베리어블 하나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오브젝트죠. 그리고 ID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한 묶음이 어떻게 그 젤리에 해당하는 가격을 가지고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 젤리를 한번 키워본 적 있었죠? 젤리는 지금 레벨을 가지고 있는데 1레벨, 2레벨, 3레벨일 때 점점 레벨이 크면 클수록 값을 비싸게 쳐줍시다. 오,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더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레벨 값을 가지고 오고요. 자 그래서 이 레벨이랑 그리고 원래 원가랑 멀티플라이로 곱하면 되겠네요. 오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레벨이 1일 때는 원가, 레벨이 2일 때는 2배, 그리고 레벨이 3일 때는 3배를 쳐주죠. 이렇게 해서 돈을 직접 버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자 최종 값을 어떻게 해요? 일단 골드에 둬야죠. 세이브드 get 골드를 해서 둘이 애드 합니다. 그 값을요 비교를 해야죠. 어디? 최대값. 우리가 젤라틴 했을 때처럼요. 그래서 자 인티저 가져옵니다. 이번에도 99999999예요. 그런 다음에 두 값 중에서 작은 값 스칼라 여기 미니멈 이렇게 해서 자 최종 값을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베리어블 세이브 셋 골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컨트롤 연결해야죠. 인풋은 이렇게 아웃풋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젤리 상태에 따른 판매 가격을 계산하는 슈퍼 유닛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그럼 이걸 직접 사용해 봐야죠. 자 젤리의 어느 부분에서 픽에서 우리가 마우스를 손 뗐을 때 자 바로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서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잠시 컨트롤 떼주시고요. 이제 아이들로 다시 원선 뽑기 하기 전에 체크를 합시다. 어떤 체크요? 지금 판매 중인지 아닌지 상태 체크를요. 그래서 베리어블즈 씬 이즈셀 가지고 와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판매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라고 하면요. 골드를 먼저 받아야겠죠. 우리가 만들었던 get 골드 가지고 옵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번 팔았으니까 이제 이 젤리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디스트로이를 가져옵시다. 자, 디스트로이는 오브젝트에 필요하죠. 자기 자신을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셀프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것은 판매죠. 자, 하지만 아니야. 판매 상태가 아니면요.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니 저장 한번 하시고 최종 테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판매할 수 있나 없나 체크하는 변수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서 마우스를 버튼 위에다가 올리면은 자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다시 나가게 되면은 체크가 다시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 젤리를 쭉 끌어다가 여기 판매 버튼 위에다가 놓게 되면은 자 디스트로이 되고, 그리고 지금 원래 200원이었던 골드가 지금 300원이 되었어요.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젤리를 계속 키워서 레벨 3까지 만든 뒤에 한번 팔아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는 3레벨 자, 다 키웠죠. 이렇게 다 키운 젤리를 쭉 끌어다가 한번 팔아봅시다. 와우, 100원에 팔리던 젤리가 이제 300원이 되어서 600원이 되었어요. 굿. 자, 이렇게 판매 시스템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젤리를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옮기고 직접 팔아보는 시스템까지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젤리의 상태, 젤리 스테이트는 일단 완료가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좀 길었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젤리를 만들어보는 이 생산 시스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강좌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강좌로 찾아뵐게요. 땡큐!